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24입니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로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핵심입니다. 김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경제정책의 중심을 성장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과거 패러다임으로 저성장과 소득 분배 악화를 개선시킬 수 없는 만큼 가계소득과 일자리 위주의 경제로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가계를 중심으로 성장,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성장과 분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일자리 확충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거나 정규직 확대 또는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증가율이 기업 소득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가계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인당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30년 이상 된 우체국이나 경찰서를 복합 개발해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증세 대상을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증세 대상을 5억 원 초과 소득자로 제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3억 원 초과 소득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1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 3억 원 초과는 40%에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세 대상은 9만여 명이 늘어납니다. 소득세율 조정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연간 1조 80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그 이하로 낮추고 임대소득 등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증세가 될 수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일 당정 협의에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안에 추가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것 같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서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이번 주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이 국방부 관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자주 실시했던 평안북도 구성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Some of that heavy equipment moved that would be needed for a ballistic missile test. 발사 장비가 포착되면 통상 6일 안에 발사됐던 전례로 볼 때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7월 27일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사드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시험을 계획 중인 미국은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우주에 설치하는 방안을 하원주도로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타격을 우려해 1,4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북한과의 국경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국경 수비여단을 새로 배치하고 24시간 드론 정찰, 핵이나 화학무기 방어를 위한 벙커 구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将不惜一切代价维护自己的领土主权和安全利益。 한편 중국 전투기가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90m 가까이 접근해 충돌 위험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최근 북한 핵 문제를 놓고 고조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관계 반영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대법원이 다음 달부터 1, 2심 선고도 재판장 결정에 따라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관련자 재판도 중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공개 변론을 10차례 중계했을 뿐 1, 2심은 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변론이 시작되면 어떠한 녹음, 녹화, 중계도 불허하는 대법원 규칙 때문입니다. 해당 규칙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찬성 입장에서는 생중계가 피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재판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 규정과 상충한다는 점과 국민 알 권리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전국 판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67%가 재판부 허가를 통한 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관회의를 열어 규칙 개정 방안을 검토한 대법원은 재판 중 선고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제1, 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재판 생중계에 대해 사법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재판의 선고 역시 개별 재판부가 중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그저께 숨진 채 발견된 강훈 대표는 손대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하며 한때 커피 왕으로도 불렸는데요. 어떤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지 양효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고 강훈 대표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칸방만한 할리스 커피 1호점에서 시작해 5년 만에 매장을 40여 곳으로 불리며 국내 최대 토종 커피 전문점으로 키워냈습니다. 이후 카페베네로 자리를 옮긴 강 대표는 당시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점포 500곳을 달성하며 커피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0년 카페베네가 전성기를 구가할 무렵 강 대표는 회사를 나와 디저트 전문점 망고식스를 차렸고 또다시 성공 신화를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집 걸러 커피점이라고 할 정도로 10,000개에 가까운 점포들이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망고라는 과일을 내세웠지만 이미 갖가지 음료를 판매하는 커피점과 차별화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망고식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할 때쯤은 커피 시장이 약간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런칭하는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무리한 가맹 점수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지며 2015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최근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대표마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연매출 1,000억 원, 커피왕의 신화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푹푹 찌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와 제주에 폭염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서쪽 지방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기온 서울이 33도, 대전 33도, 광주도 34도까지 지속했습니다. 또 지금 남해안 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많이 약화된 모습이고요. 오늘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전주 24도, 대구 23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3도, 창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MBC 뉴스 24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